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일성과 아이들 영화를 압박하는 검은 그림자라는 주제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김일성과 아이들 영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언론과 이슈를 통해서 보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이 영상을 꼭 찍어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이 영상 앞부분에는 제가 본 김일성과 아이들의 영화 소감을 짧게 올리고, 그 다음에는 극장가에서 김일성과 아이들의 이 영화가 과연 어떤 압박을 받고 그 영화를 압박하기 위한 검은 그림자는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상 맨 뒤에는 김일성과 아이들이 예고편 영상을 감독님의 승인하에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본 김일성과 아이들의 영화 소감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6.25 전쟁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을 봤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6월 17일 물망초 세미나 6.25 전쟁 70주년을 맞으면서 세미나 진행한 그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그 내용에 짧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김일성과 아이들 영화에 대해서. 그때 그 세미나에서 김덕영 감독님하고 함께 그 세미나에 김덕영 감독님은 발제자로 거기에서 참석하셨고, 저는 토론자로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그 세미나에서 잠깐 본 뒤후에 TV조선이 또 6월 25일 날 밤 10시에 1시간짜리 짧은 분량으로 이 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저녁 8시인가 그날 올렸습니다. 8시부터 9시 사이에. 6.25 날 TV조선에서 방영한 그 내용을 또 보면서 저는 또 느꼈습니다. 세미나에서 내가 보고 정말 감명받았던 그 영상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극장에 가서 봐야겠구나. 이 영화는 꼭 극장에 가서 아직도 그 앞뒤 부분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구나. 실제 극장가에 올라온 영화는 85분짜리인데 TV조선이 방영한 건 1시간짜리가 좀 안 된 한 50분짜리였습니다. 앞뒤 광고까지 속하면. 집에 와서 이 영화를 꼭 보자고 말했는데 저희 남편이 TV조선에서 내보낸 그 영상을 보더니 극장에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저기서 다 봤는데 극장에서 또 뭘 보겠냐고. 아니다. 내가 세미나에서 본 그 중요한 대목은 없었다. 극장 가서 꼭 봐야 된다. 제가 그리고 남편 설득하고 지난 주말에 제가 저희 아들까지 9살 아들까지 대동해서 함께 갔습니다. 온 가족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6.25 전쟁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을 봤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킨 전범자가 누굽니까? 바로 김일성이잖아요. 그런 김일성이 부모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는 명분으로 유럽인들에게 또 맡겼다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돌봐준 유럽인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배척했는지를 보고 그 잔인함이 치를 떨었습니다. 정말 영화 처음부터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지만 그 애절함에 그 가슴 아픈 사연에 영화가 끝난 다음에는 뭐가 밀려오는 줄 아세요? 김일성에 대한 분노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영화 끝나고 돌아올 때에는 저희 남편하고 차에서 그 김일성의 잔인함에 둘이서 너무 화가 나서 막 열변을 토했습니다. 김일성의 이런 과거는 현재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북한의 근본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성이는 전쟁 고아들을 유럽인들에게 정치적 명분을 내걸어 떠맡겼지만, 김정일이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시작되면서 늘어난 고아들 300만 명이라는 그 아사자 속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공산주의적 미풍을 살리라는, 고아들을 입양해서 사회의 공산주의적 미풍을 살리라는 미화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고, 김정은 역시 아버지 김정일의 뒤를 따라 부모 없는 고아들을 키우는 사회적 미풍이라는 단어로 고아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도. 제가 왜 이 문제를 거론하냐? 김정일 시대의 고아 입양 방침의 피해자가 바로 저이기 때문입니다. 17살 나이에 5개월이 있으면 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그 나이에 하루아침에 납치되어서 강제 입양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 강제 입양이 바로 김정일이 이 방침을 관철한다고 나섰던 비인간적인 두 번째로 저를 입양한 양아버지. 그 사람은 당시 저를 강제로 그렇게 입양했는데
그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국가다 어느 기관이나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김정일은 1993년 4월 20일 훌륭한 당일꾼입니다 라는 친필서한까지 양아버지한테 내어보냄으로써 양아버지는 그 친필서한을 가지고 출세 발판을 삼으면서 제가 탈북할 때는 사단 정치원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북한은 고아들의 입양과 그들의 양육이 이 고아 당사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강압적, 압박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저 나왔을까요? 김일성이가 6.25 전쟁 당시에 고아들을 저렇게 이용한 것처럼 김정일이 역시 정치의 고아들을 이용하고 김정은 역시도 지금은 사랑의 집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내면서 고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죠. 김일성과 아이들은 지금의 북한이 언제부터 이런 고아들을 정치적 희생물로 삼았는지를 보여준 역사의 과거 현장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북한에서 제가 강제 입양되던 그 아픈 기억들이 떠올라서 계속 울었어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김일성과 아이들의 영화에서 또다시 소름 돋는 것은 한국말도 전혀 모르는 외국 어르신들이 북한 아이들이 부르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얻어 들은 기억을 7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않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의 세대 교육 방법이 정말로 무섭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북한은 예전의 공산 국가들과 달리 독특한 세뇌 교육으로 이 교육을 한번 받으면 다시는 있을 수 없도록 하는 무서운 교육 방법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이 상대하고 주적으로 마주하는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하는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잔인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북한 정권을 지금의 대한민국 새 세대들과 모든 국민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제대로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시청하고 이 영화가 주는 의미를 함께 잘 알고 지금의 김정은 정권의 북한을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변할 수도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김일성부터 그런 독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해온 것이 바로 북한의 정통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겠어요? 북한이란 정권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영화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봐도 모자랄 판에 극장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못 보게 극장에서 영화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화가 개봉해서 며칠 후 관객 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독님의 애간장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화가 개봉한 지 한 주 만에 13개 극장에서 제법 실적이 올라가는 영화를 이유도 없이 10개나 어제부로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리가 지금 사라지고 진실이 사라지는 것 같아 저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옆에 김일성과 아이들의 극장가의 도표를 현재 진행된 도표를 6월 30일까지 도표를 제가 올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27일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 영화가 상당히 소수로 지금 개봉이 되고 있고 개봉이 됐다 해도 맨 처음부터 CGV가 이곳을 개봉할 때 뭐 좋은 곳을 개봉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집 앞에 CGV가 있는데도 집 앞에서 못 보고 멀리 부천 소풍까지 가서 제가 이 CGV를 봤어요. 그 CGV 극장에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개봉된 기간은 3개 극장이고 그 3개 극장도 이번 주가 지나면 1개나 남을 것으로 지금 감독님이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는 이제 또 2개 더 개봉된다는데 그에 대한 일정을 제가 지금 이 옆에다가 도표로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려고 하는 국민이라면 지금의 북한을 제대로 알고 싶은 국민이라면 통일을 위해서 나는 통일을 바란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이라면 이 영화 꼭 보십시오. 북한의 근본이 깔려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전쟁도 일어나기 전에 1947년도에 이미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창작이 되었습니다. 오직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하고 달리 오직 사회주의 공산주의 일반적인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사이비 정부인 김일성을 주체로 한 나라로 북한은 이미 설립되어서 그때부터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이 개봉 영화에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인공기 안에 김일성 얼굴이 그려진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북한에 있으면서도 그런 인공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유럽에 보내는 국군 고아들에게 100% 이런 인공기를 보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여기에서 다 그 영화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북한의 새로운 역사를 알게 될 거고, 지금의 북한이 어떤 근본에서 나왔는지를 알게 될 거고, 과연 지금의 북한을 우리가 대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라는 문제도 다시 돌이켜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7월 8일 김일성이 죽은 지 26년이 되는 날이죠. 김일성이 어떤 악마인지를 제대로 알고 싶은 분들은 7월 8일 전에 이 영화를 꼭 보시고, 그러한 악마가 어젯날의 이 나라 역사에 얼마나 큰 죄악을 남겨서 분단 70년 동안에 우리 국민이 갈라진 아픔 겪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젯날에 우리 민족을 도왔던 유럽인들까지도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고, 전 세계가 그 고통에 치를 떨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면서 한 가지 제가 더 홍보를 할 게 있습니다. 6월 중순쯤인가요? 아마 그쯤에 제가 KBS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KBS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금요일 밤 9시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제가 당시 5.18 광수 때 탈북 광수로 몰렸던 그때 당시의 심정을 제가 인터뷰한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영상보다도 그 방송에는 지금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을 날리는 그 문제, 지금의 이슈화된 그 문제가 그 시사 프로그램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고편을 제 SNS에 또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 9시 KBS 시사 직격 프로그램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고편 김일성과 아이들을 함께 올리니까 꼭 보시고 영상 끊어주십시오. 영상 디크되는 영상 제작하는 데 힘이 되라고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Карихме на гости в домовете си. Те идваха, контактуваха с нашите семейства, на моята майка викаха майко и беше много приятно. Приятелки, моята приятелка се казваше Ким Гунсун. Скъпа приятелко, ако си някъде, ако си жива и здрава, да оставят поколения като тях, каквито те бяха, защото съм с прекрасни впечатления от корейските деца и изобщо от корейците. На Зен Раквон и Пак Ин Сук искам да кажа, че не съм ги забравила и докато съм жива няма да ги забравя.